아버님이 직장 생활하셨는데 직장 생활에서 월급을 받는 것보다 제가 알바를 버는 돈이 더 많았어요. 알바를 통해 가지고 제가 벌은 돈이 1억 정도 돼요. 1억 정도. 그 당시 돈으로. 근데 아파트 한 채보다 더 큰 돈이었죠, 사실은. 기본적인 기초적인 거에 그냥 그것만 체크를 해서 바꿨는데도 바로 그냥 반응이 오더라고요, 손님들한테. 나는 20년 넘게 장사하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다 중박으로 성공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성격의 노승일입니다. 오늘 고수 초대석 경기도 부천으로 왔습니다. 오늘 고수분은 정말 자영업자의 로망이세요. PC 수리 판매점으로 시작해서 PC방, 코인 노래방, 그리고 카페도 하시고 편의점도 하시고 이렇게 자영업 여러 업종을 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그렇다고 또 아주 대박이 난 것도 아니래요. 다 중박 이상으로 성공하셔서 마침내 신촌에 한 50억짜리 건물을 사신 자영업자의 정말 성공 모델이십니다. 나도 좀 장사 실패하지 않고 다 중박으로 해서 건물주 되고 싶다. 창톡 앱에 다운받아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고수님 모셔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부천에서 컴퓨터 매장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우버천리 양승환이라고 합니다. 우보천리. 여기 뒤에도 보면 나는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뒤로는 가지 않는다. 대표님이 이렇게 써붙이신 거죠? 예, 근데 사실은 이게 네. 제가 원래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너무 급해서 사실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해프닝도 많이 겪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를 조금 천천히 가면서 끈기 있게 가자. 네. 이런 뜻으로 제가 제 닉네임을 우버철리라고 정하고 마음속에 항상 새기려고 그래서 우버철리라는 그 닉네임을 지었습니다. 근데 대표님 여태 장사 경력이 20년 넘게 걸어오신 이력을 보면 진짜 딱 우보천리 같으세요. 뭐 이렇게 한 번에 대박 나신 거는 없다고 하셨는데, 근데 꾸준히 중박으로 손해보지 않고 네, 맞습니다. 성공을 하셨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이름처럼 닉네임처럼 네. 이 모든 어떤 자기가 원하는 걸 성취하려면 한 번에 되면은 되게 좋죠. 그런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태어날 때부터 아예 그런 능력을 가지고 난 분들이 소수일 것이고 대부분 90%의 사람들은 평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고 해서 그런 사람들도 또 자기 원하는 성취를 못 이루라는 법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성취를 다다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지치지 말고 그 다음에 나태하지 말고 소의 걸음처럼 뚜벅뚜벅 가다 보면 백리도 갈 수 있고 천리도 갈 수 있고 만리도 갈 수 있다. 저도 이제 그런 거를 조금씩 뭐 어려움이 있었지만 실천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아요. 맞아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우직하게 꾸준히 하시기보다 한 번에 그냥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막 대박을 노리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좀 무리수를 둘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다른 분들의 잘 되고 성공한 그 모습만 보게 돼요. 보통 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도 그렇고 그 사람이 그 겪은 과정보다는 그 최종 결과를 가지고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하면 금방 저렇게 할 수 있겠지.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네. 사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제가 오늘 출연한 것도 사실은 물론 대박을 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근데 대박을 할 수 있는 능력 가진 사람은 소수다 이거죠.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죠. 뭐 아니고 자신 있는 분들은 대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타고나서부터 장사를 진짜 장사나 사업을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소수가 있어요. 분명히 천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분들의 몫이고 대부분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없지만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도 겪어보니까 이게 못하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뭐 엄청난
여기 출연하는 것도 제가 사실 부끄러운데 제가 뭐 엄청난 부를 쌓거나 무슨 부자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근데 단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도 이 정도 어느 정도의 성과는 얻을 수 있다. 근데 그런 방법의 하나로 대박을 노리기보다는 중박, 저는 중박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중박이 계속 쌓이고 이렇게 나중에 그게 모아지면 네. 그게 대박과 같은 효과를 낸다. 이제 그런 경험을 좀 나누고 싶은 네. 생각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그러면 대표님이 20년 넘게 어떻게 항상 중박을 해 오셨는지 스토리를 들어보기 전에 예. 지금 여기 보면 거짓말 탐지기가 있습니다. 여기 손님들이 이제 쓰도록 이렇게 올려놓으신 네, 거잖아요. 한번 대표님 여기 한번 손 올려놓으시고 나는 여태 한 번도 실패 안 하고 중박으로만 성공해 왔다. 예, 예. 그래서 맞는지 거짓말 탐지기 한번 해보시죠. 예. 네. 나는 20년 넘게 장사하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다 중박으로 성공했다. 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아유! 아, 좀 전하고 다르네. 좀 전에 참여했는데 이거. 아우,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랐어. 아, 오늘 방송 이게- 여기서 접겠습니다. 이게 가끔씩 분량이 있어요 이게. 아, 이런 재미죠. 예. 이거는 우리 그렇죠. 우리 대표님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를 고소하십시오. 네. 저희는 믿고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가끔 주인은 못 알아보네. 그죠. 이게 고장인 거죠. 네. 아, 근데 얘가 방송을 안 해요. 그런가 봐요. 그렇게 네네. 생각을 해야죠. 예. 뭐 어쨌든 근데 맞는 거죠? 네. 예, 뭐 제가 항상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요. 제가 대박을 낸 적은 없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여기 이제 우리 대표님이 이제 저한테 사실은 제가 뭐 출연하고 싶어서 출연한 건 아니지만 아, 제가 엄청 졸랐습니다. 예, 그래서 네. 저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뭐 요즘은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초보가 초보를 가리킨다. 근데 저도 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동참을 한 거고 그래서 내세울 만한 대박은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대박을 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근데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평범한 사람도 대박이 아니라 중박을 할 수 있다. 중간 이상을 할 수 있다. 네네네.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온 거죠. 근데 대표님이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거지 막 권리금 8천만 원에 넘기고 뭐 1년 만에 뭐 1억 벌고 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차 이제 나올 거니까 이제 한번 하나씩 얘기를 들어보죠. 처음에 창업을 언제 어떤 걸로 하셨어요? 제가 이제 사실은 창업이라기보다는 알바를 시작을 했는데 대학교 군대 졸업하고 군대 제대하고 네. 대학교 2학년 복학하기 전에 제가 전자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컴퓨터를 좀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조금 그때 당시에는 이제 컴퓨터가 초창기였었는데 컴퓨터를 집에다 중고 컴퓨터를 사가지고 이제 배우다가 예전에 보면 PC통신에 중고 장터가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필요한 중고 물건 샀다가 제가 필요하면 또 이렇게 팔고 이런 걸 했었는데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20대 초반이었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파는데 우연히 발견을 한 거예요. 제가 필요한 뭐 모뎀이나 이런 거를 샀는데 모뎀을 5만 원에 사가지고 이제 벼룩시장이라고 종이 정보지가 있었는데 네. 그런 데서 팔리는 걸 보니까 그게 2배, 3배 팔리는 거예요. 10만 원, 15만 원에 팔리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그거를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이런 세계가 있네? 그 뭔가 싶어 제가 또 이러네. 네.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이거를 이 세계, PC통신 하는 사람이 소수였잖아요. 네. 그 안에 있는 그 마켓에 있는 정보를 아는 사람이 소수고 대다수 사람들은 모르고 매장에 사든가 뭐 벼룩시장 이런 걸 중고장터를 통해서 사거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중고 정보지를 통해서. 그 사람과 이 사람의 정보 차이가 나면 가격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구나. 어렴풋이 아는 거죠. 경제를 전문적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이게 어떤 이 정보 차이에 의해서 가격이 달라지는구나. 네. 그러면 내가 근데 제가 학비를 마련해야 되니까 군대를 마쳤으면 이제 자기 손으로 학비를 대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노가다를 좀 했어요. 노가다 하고서 거기서 이제 힘들게 돈을 몇십만 원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처음에 이제 중고 컴퓨터를 다른 데서 사와가지고
벼룩시장에다 팔고 처음에 이게 스타트였습니다. 처음 시작이. 네. 근데 저는 장사라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알바다. 어? 왜냐면 노가다 가서 돈 버는 돈이나 이렇게 해서 장사 보는 따져봤더니 이게 수익이 적은 시간에도 수익이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할 이유가 없죠. 거기에 처음에 이제 눈을 뜬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네네. 네, 그게 이제 시작이었고, 그거를 대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까지 그거를 1년, 2년 동안 계속 했어요. 주말마다 학교 갔다 오고 주말에 이제 시간 되니까 가서 떼어가지고 팔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5만 원짜리, 3만 원짜리 떼다가 10만 원에 팔았는데, 네. 나중에 이제 자본이 생기니까 4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사다가 70만 원짜리, 20만 원, 30만 원 붙여서 파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는 저희 아버님이 직장 생활 하셨는데, 네. 아버님이 직장 생활에서 월급을 받는 것보다 제가 알바를 버는 돈이 더 많았어요. 그 당시에. 네, 웬만한 직장인보다 더 버셨다는 거죠, 대학생 그렇죠. 때. 시간은 주말 이틀밖에 안 쓰는데 수입은 더 많았던 거죠. 중고 PC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렇죠. 네. 단순하게 그렇게만 한 거죠. 중개 매매를 하신 거네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그렇죠. 그게 잠깐 한참 PC통신이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잠깐 그렇게 해가지고 등록금을 마련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걸 등록금을 내고 복학을 했죠. 예. 그리고 복학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중고 시장이 이미 이제 정보가 가격 차이가 없어졌어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거의 차이가 없어진 상황이에요. 있긴 있지만 차이가 이제 많이 떨어져서 수익성이 없는 거죠. 네. 그때부터는 이제 아이템을 바꿔서 이제 신제품 조립을 한 거죠. 컴퓨터 조립. 기술을 배워가지고 컴퓨터 조립을 직접 해가지고 비싸게 팔은 거죠. 이제 단가가 올라가니까. 네. 뭐 200만 원짜리 부품을 사가지고 부품을 조립해서 뭐 250에 판다든가, 뭐 300만 원에 팔. 그 당시에는 그 삼성이나 이런 매직스테이션 뭐 이런 게 대리점에서 사면은 보통 한 300에서 400씩 했어요. 네. 세트로 사면 모니터까지 세트로 사니까 조립품으로 한 100만 원 이상 싸게 파니까 그게 굉장히 잘 팔렸어요. 그 용산에 또 가서 용산에서 사람들이 많이 샀는데 용산에서 가면 또 이제 믿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집에서 그걸 했는데 제가 대학생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소개가 되면 그분이 또 다른 분도 소개해줘 그래가지고 대학생 때 그거를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돈을 저축을 했죠. 그때가 한 98년, 99년? 그렇죠. 제가 시작을 한 거는 복학한 거는 94년, 93년이었고 네. 좀 학교를 조금 늦게 다녔는데 제가 졸업한 게 97년, 네, 97년 말, 그러니까 98년 초였으니까 네. 예, 마지막에 97년까지 한 4년을 그렇게 알바를 했죠, 그걸로. 그때 한창 이제 개인용 PC 붐이 일을 때였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그때 이제 중학생이었는데 그때 막 486, 586 이런 게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막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팔려져 완제품이. 제일 저렴한 자동차 값이랑 이거랑 PC 값이랑 똑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당시. 예. 근데 이제 완제품이 너무 비싸니까 이제 조립 PC로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직접 조립을 해서 하셨던 게 그렇죠. 브랜드보다 훨씬 저렴하고.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막 수요가 엄청 많았겠네요. 네, 이제 뭐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소개를 많이 해줘가지고 네. 예, 어른들을 또 이렇게 잘 해주면 어른들이 자기 또 친구의 친구, 왜냐면 자녀들이 다 컴퓨터가 필요하니까.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몇 분은 거의 몇십 대씩 팔아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홍보라는 것도 그 당시에 이제 마케팅이라는 건 전혀 모르고 네. 홍보라는 건 모르고 사람 아름아름으로만 이제 팔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벼룩시장에 좀 광고를 내고 벼룩시장이 그 당시에 또 무료 광고였어요. 지금은 유료인데 그 당시에는 그 몇 가지 품목은 중고 물건, 새 거 말고 중고 물건은 무료로 막 내줬어요. 벼룩시장에서 초창기라서. 네. 광고비도 안 들어가고 뭐 비용도 안 들어가고. 근데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그 알바를 통해 가지고 제가 버는 돈이 거의 1억 정도 돼요. 1억 정도. 그 당시 돈으로. 근데 아파트 한 채보다 더 큰 돈이었죠,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 그게 될 수밖에 없는 게 1년에 2,500만 원씩 벌었거든요. 4년을 해가지고 제가 계산해 봤더니 제가 이제 그 당시도 장부를 다 썼는데 1억 정도를 벌었어요. 그 중에 4천만 원을 학비랑 생활비로 쓰고 1년에 한 1,000만 원씩은 쓰니까 네.
등록금이랑 이제 이런 기본적인 생활비나 이런 거 쓰고 하니까 통장에 남은 돈이 6천만 원이 남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첫 이제 부동산은 아니고 상가를 처음에 이제 분양을 받았죠. 신축 상가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부동산에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어깨너머로 들은 얘기로 뭐 상가를 분양받으면 네가 상가도 값이 올라가고 월세도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받을 수 있다.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월급이 우리 대학교 저 선배들 월급이 삼성에 들어간 분들 그 선배들 월급이 한 달에 200밖에 안 될 거예요. 시절이니까 월세를 150 받으면 이건 어마어마한 수익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혹해서 대출 네가 받고 나머지는 네 돈으로 해서 1억 5천이면 네가 상가를 분양받는다. 거기에 혹해가지고 이제 그 돈을 다 거기다 넣어버린 거죠. 6천만 원. 뭐 대학교 갓 졸업하셨을 때니까 뭐 그렇죠. 졸업하기 직전에 그렇죠. 네. 직전에 4학년 때 내년에 이제 졸업하고 취직해야 되겠다. 나는 이거 사놓고 여기서 월세 나오고 나는 직장 생활하면 뭐 앞으로는 순탄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돈을 거기다 목돈을 넣고 대출을 받고 1억 5천만 원짜리 상가를 이제 분양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7월인가 8월에 계약을 했는데 IMF가 그 해에 97년 겨울에 터진 거예요. 몇 달 있다가. 그 터지기 직전 상황이 뭐였냐면 뭐 글로벌 어쩌고 해가지고 글로벌 시대 한국이 글로벌 시대에 진입했다 그래가지고 엄청 호황이었어요. 그쵸. 돈이 막 넘쳐 흐르던 시절, 사람들이 정신이 없던 시절이에요. 저도 이제 당연히 거품 느낀 것도 모르고 그냥 거기 덥석 누른 거죠. 그래가지고 그 돈을 거기 다 이제 묶인 거예요. 물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중요한 거 제일 저 힘들었던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전자공학과인데 그 당시 전자공학과면은 삼성, LG, 현대에서 시험을 안 봐요. 무시험으로 그냥 입사가 돼요. 그것도 취업 깡패 학과죠. 네, 그 당시에 그러니까 1학기 끝나고 1학기 방학 되면은 원서가 쌓여 있어요. 그럼 내가 가서 이름만 쓰면 세 군데 다 합격이에요. 그냥 웬만하면 90% 이상이 다 합격이에요. 또 복수 합격. 그러니까 취업에 대한 걱정이 아예 없었고, 근데 IMF가 딱 터지고 발표가 나니까 모든 회사가 대기업들이 취업을 다 중단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과에서도 대기업 취업한 사람이 뭐 없었던 걸로 알아요. 한 명인가?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중소기업도 갈 데가 없고. 그러니까 그때 더구나 또 목돈은 또 저기 상가에 또 묶여 있고. 네. 완전히 그리고 이자를 제가 이제 1억을 대출을 받았는데 그게 처음에 낸 게 13%인가 12%에 아마 대출을 받았어요. 은행이세요? 예, 예. 그 당시엔 그게 보통 금리였어요. 근데 그게 그래도 한 달에 100만 원 내도 월세를 150 받으면 50만 원은 나는 남는다 이 생각을 한 거죠. 네. 근데 임대가 안 되네요. 네. IMF 터지니까 임대가 안 되더라고. 임대 안 되지. 거기다가 13%가 금리가 한 달 만에 27%가 된 거예요. 더블이 된 거야, 더블. 그러니까 100만 원 내든가 200만 원 내지.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너무 힘드니까 제가 상가를 내놨는데 부동산에서 하는 얘기가 저거 1억이면 누가 살까 말까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5천만 원 손해보고 팔고 5천만 원 손해가 아니라 만약에 대출 갚으면 저는 남는 돈이 하나도 없다는 그쵸, 얘기죠. 그쵸. 의미가 없죠. 그때 이제 어린 마음에도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안 팔고 그냥 버티고 그리고 이제 수중에 통장에 보니까 다 연끌을 해서 그걸 사다 보니까 통장에 딱 500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상가를 알아봤는데 500 가지고는 얻을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기로 제가 이제 4년 동안 알바를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접근성이더라고. 제가 어떤 걸 납품을 해도 제가 이제 부천시의 끄트머리에 있다 보니까 끝에서 끝으로 가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교통도 그 길도 안 좋고 그 당시엔 제가 차가 없어서 오토바이를 했는데 이게 너무 접근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연하게 느낀 거는 뭐냐면 뭔가 장사를 하든 뭐를 하든 일단은 접근성이 좋아야 되겠다. 그리고 중심에 위치해 있어야 돼. 그 가운데 있으면 여기도 가깝고 여기도 가깝고 다 가깝잖아요. 네. 막연하게 그러면 내가 중동에 가게를 얻어야 되겠다. 이왕 얻으려면. 중동에 알아봤더니 다 비싼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그 아파트 상가 지하가 가보니까 텅텅 비어 있어요. 아파트 상가 지하라는 데는 사실은 뭐 큰 대규모는 모르죠. 작은 규모는 아무로 들어올 업종이 없어요, 사실. 왜냐면 유입 인구가 없으니까. 근데 갔더니 거기가
보증금 200에 월세가 14만 원짜리더라고요. 500 중에서 200을 주고 나머지 300은 컴퓨터 사고 이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거기서 시작을 한 거죠. 진짜 딱 500만 원으로 창업을 하신 거네요. 예. 그것도 지하에서. 그렇죠. 그 당시엔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어떻게 보면. 네. 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가게가 잘 되셨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남들은 다, 어른들은 다 그랬죠. 어떻게 지하 상가에서 간판도 없이 뭘 하냐. 간판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뭐가 있었냐면 그 깃발 배너가 있어요. 깃발 배너. 그 한 6만 원, 7만 원 사면은 이렇게 펄럭펄럭 하는. 문 앞에 세워놓는 그렇죠. 거. 깃발. 네, 그거 있어요. 그 배너 있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 가게는 알려야 되니까 네네. 1층에다 그거 하나만 딱 세워놓고 컴퓨터 가게다 이렇게 해놓고 아무 간판 살 돈도 없어가지고 그걸 했는데 다행히 이제 그 전에 제가 4년, 5년 동안 4년 동안 알바하면서 이제 그 연락된 거래처들 그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가게 제가 오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많이 해주고 또 뭐 제가 4년, 5년 알바하면서도 나름의 또 광고하는 노하우라든지 뭐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광고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 진짜 막 아침에 한 9시부터 시작해 밤 12시까지 쉬질 못할 정도로 이렇게 일이 밀려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아파트 상가다 보니까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한두 번 이렇게 내려와요. 가끔씩 내가 그 배너를 보고 그런 거 상담해서 이렇게 또 판매라고 하면은 아 이게 컴퓨터 가게 생겼네. 그러면 이제 그 주위에 또 옆집 소개해주고 옆집 소개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1년 딱 됐는데 어느 정도 자본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1년 지나니까 이 IMF가 무슨 진짜 거짓말처럼 분위기가 확 바뀐 거예요. 네. 200만 원씩 월세 내던 게 갑자기 10%로 그냥 금리가 확 떨어지면서 반토막이 나고 그다음에 가게가 또 다행히 임대가 나가서 또 월세가 나오고 그런 식으로 그냥 순식간에 바뀌더라고요. 1년을 딱 참았더니. 네. 그리고 이제 집이 좀 멀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거기다 이제 가게가 되게 좁았거든요. 그 뒤에다 커튼을 치고 거기다 이제 평상을 하나 샀어요. 몇만 원 주고 사가지고 거기다 이제 이불 좀 깔고서 거기서 1년 동안 계속 먹고 자고 계속 그렇게 했죠. 처음 창업한 게 그 아파트 지하 상가에서 그렇죠. 예, 컴퓨터 조립 판매하는 예, 중고 조립을 동시에 다 했죠. 네. 수리까지 다 했죠. 그 매장이 그래서 그렇죠. 어느 정도 성공을 하셨고 거기서는 뭐 그렇죠. 어느 정도 자본이 생겨서 근데 이제 지하에 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한계가 있어서 네. 건강상도 또 안 좋더라고요 이게. 거기서 계속 먹고 자고 하다 보니까 습기도 많고 그래서 건강이 좀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 1년 딱 하고서 이제 1층 상가를 또 얻어서 나왔죠. 그러면 1층으로 이전을 하시고 네, 뭐 그렇죠. 그거는 뭐 두 번째 창업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예, 이전은 이전한 좀 거니까. 확장 예. 이전이죠.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걸로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컴퓨터를 하다가 1층에서 하다가 거기서도 또 나름대로 좀 되게 바쁘게 지냈어요. 네. 지내다 보니까 저 혼자 감당이 안 돼서 직원을 뽑고 그 직원을 뽑다가 한 명이 또 모자라 또 2명을 뽑고 2명을 데리고 하다가 다시 이제 거기는 좀 외곽이었거든요. 네. 앞에가 이제 이면도로였어요. 이면도 앞에 대로변이 아니라.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건물주가 저보고서 그때 당시 임대차 보호법이 없던 시절이죠. 월세가 50이었거든요. 네. 보증금 1000에 50이었는데 저보고 네가 이거를 분양받아서 사든가 그분이 이제 건축주였어요. 네가 이거를 1억 5천에 사든가 아니면 월세를 100만 원을 올려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이러는 거예요. 계약기간 1년 했거든요. 네. 1년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대출을 받아서 네가 사든가 아니면 월세를 2배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게 없었고 막 올리면 끝이에요 그냥. 완전 횡포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고민을 하다가 그래 어차피 내가 월세를 내는데 이자를 저 대출 받아서 이자를 내면 뭐 별 차이가 없으니 그리고 또 단골들도 여기 많으니까 그냥 일단 하자. 그래 이제 분양을 억지로 분양을 받았죠. 분양받은 가게가 2개가 된 거네요. 아 그렇죠. 저쪽에 네, 있는 네. 거기는 이제 호프집으로 임대를 놨고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직접 장사하는 자가로 쓰려는 그렇죠. 걸로 이제 네. 분양을 받았고. 네. 근데 그래가지고 되게 욕을 많이 했어요. 그 건축주분을. 원망을 많이 저렇게 나쁜 사람이 다 있냐고. 나중에 인수는 그게- 해놓고. 그렇죠. 근데 나중에 그 효자가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이 시세가 막 올랐어요. 네, 나중에 이제 그거가 이제 지금 건물을 짓는데 되게 효자 노릇을 했죠. 네. 그게 이제 좀 오래 갖고 있긴 했는데 네.
그게 한 3배 이상 올랐거든요. 네, 그게 아주 임대 수익도 또 계속 나왔고 이제 중박이 아닌데 대박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의도는 아닌데 그렇게 되더라고 자꾸.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그래서 여기 삐 소리가 난 것 같아요. 중박이 아니네, 대박이네. 그건 근데 다른 걸 투자를 했으면 아마 제대로 내가 알고 뭐 다른 부동산 투자해서 더 수익이 컸을 거예요. 사실.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어떻게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얻어 걸린 건데 이제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한 1년, 2년을 하는데 역시 이제 거기서도 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면도로는 한계가 있어서 거기를 임대를 주고 이제 대로변으로 나갔죠. 월세가 거기는 한 150 정도 됐는데 거기가 나오면서 근데 본격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사실. 네. 네, 가게가 더 컸었고 대로변이고 뭐 월세가 이제 100만 원 이상 전에 있던 가격보다 더 올라갔지만 수익은 그거보다 몇 배로 더 올라갔죠, 뭐, 수익이.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눈을 뜬 거예요. 아, 이게 장사라는 거는 투입을 어느 정도 하면 내가 만약에 그거에 받쳐줄 능력만 된다 그러면 투입한 거 이상으로 내가 다시 수확이 된다. 이제 이런 걸 그때 느꼈죠. 그러면서 거기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서 이제 2호점을 컴퓨터 가게를 다른 곳에 또 2호점을 또 냈죠. 네. 그리고 내면서 양쪽 두 군데를 하니까 이제 수익이 좀 많이 생겼어요, 사실은. 네네. 둘 다 잘 되셨어요. 예, 둘 다 가게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랑 2개 가지고 있으면 이 외부의 시선이 달라져요. 약간 프랜차이즈 느낌은 아 여기는 그래도 믿을만하다. 규모가 있구나. 그냥 잠깐 하다가 사라질 집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큰 그 금액의 거래들이 많이 들어오죠. 브랜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브랜드화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PC 수리 판매점을 2호점까지 늘리셨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셨어요? 가게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생각을 했죠. 이게 내가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 시간적 여유를 위해서 한번 부업을 한번 해보자. 부수입을 한번 얻어보자. 이제 그런 단순한 생각이었죠.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PC방이었어요. 그때 PC방도 한창 유행했죠. 2000년대 초반에. 그게 이제 처음에 유행하다가 제가 PC방에 뛰어들 때는 그때 다 끝물이라 그랬어요. 한 중반쯤이었네요. 네, 네. 처음에 PC방이 그렇죠. 예전에 한 25년 전, 그때 30년 전에 어마어마하게 호황이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경쟁이 심화되면서 그 컴퓨터 값이, 그 PC방 요금 값이 하나도 안 올라오고 1,000원을 고정이 된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가게들이 다 망하고 없어지고 막 그런 찰나였어요. 막 500원 하는 데도 있었어요. 예,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그 수익성이 안 나니까 접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그걸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뛰어들어서 그 책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중고 그때 컴퓨터 거래 그 매입을 많이 했었는데 PC방 갔는데 한 30대를 판다는 거예요. 가봤더니 이 사장님이 이거 이제 내가 매매가를 700을 불렀는데 내가 더 싸게 해줄 테니 그리고 가게 이거 권리금 하나도 안 받을 테니까 당신이 좀 이거 맡아서 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PC 사러 갔는데 예, 그렇죠, PC 그렇죠. 방을 사게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네네. 그런데 그분 얘기가 보통 그래도 이제 컴퓨터 가게 PC방이 망해도 가면은 기본 바닥 권리나 시설 권리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몇 천만 원씩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거 하나도 안 받을 테니까 하라 그러니까 언뜻 그냥 계산해. 그러면 내가 이걸 사서 컴퓨터 값만 팔아도 내가 본전치기 이상은 받잖아요. 그쵸, 컴퓨터 값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다시 그냥 본전으로 팔아도 나는 손해볼 건 없겠다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며칠 이제 고민하다가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그때 PC방을 이제 처음 인수를 하게 된 거죠. 네. 망한 PC방을 인수를 하셨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전후에부터 사실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는 데부터 뭔가 부업을 해야 될까 뭐뭐를 아이템을 좀 구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컴퓨터 네이버 카페에 보면은 그런 업주들 모임이 있어요. 커뮤니티가 카페가 있어요. 네네. 거기 들어가서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슬슬 내용을 봤죠. 이거 어떻게 운영하고. 근데 그게 이제 이쪽하고 또 그게 기회가 되다 보니까
아, 요건 해도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 연습을 좀 해도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연습하자는 생각으로 그걸 인수를 한 거예요. 싸게. 그러니까 어차피 손해볼 건 없으니까. 어떻게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몇 달 했어요. 몇 달 했는데 네. 그 가게가 이제 손님이 망해가지고 손님이 거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매출도 얼마 안 나왔는데 저는 이제 장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네이버 카페에서 이제 운영하는 방법을 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 배우고 가다 보니까 그냥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거에 그냥 그것만 체크를 해서 그것만 바꿨는데도 확 바로 그냥 반응이 오더라고 손님들한테. 뭐 어떤 걸 바꾸셨는데요? 이제 가보니까 문제점을 봤더니 일단은 너무 더러워. 이 PC방 자체가 다른 걸 다 떠나서 컴퓨터 사양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이 사장님들 그렇고 알바도 그렇고 이게 이제 장사도 안 되고 거기 일에 지치다 보니까 관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더럽고 냄새도 나고 화장실도 옆에 있었는데 화장 청소도 안 하고 냄새가 다 홀 안으로 들어오고 막 담배 연기가 막 자욱하고 막 아주 개판인 거야. 엉망진창인 거야. 네. 그래서 아주 제가 뭐 다른 건 모르니까 일단 청소부터 하자. 그래서 청소를 깨끗하게 냄새 나는 거 싹 없애고 화장실 가가지고 다 방향제 뿌리고 해가지고 기본적인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들도 관리가 안 된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뭐 저는 이게 전문가니까 컴퓨터 그냥 공짜로 다 고칠 수가 있죠. 그래서 싹 정비를 하고 그리고 뭐 인테리어에서 필요한 것들 좀 장식품도 좀 갖다 놓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사장님이 직접 그 어르신이었는데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었는데 그분이 카운터를 계속 보셨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가게랑 거기랑 거리도 멀 뿐더러 제가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알바를 썼어야 되는데 기존에 거기 할아버지랑 매니저랑 둘이 같이 일을 하더라고요. 서로 번갈아 가면서. 그 매니저 젊은 애가 있었는데 걔만 놔두고 나머지 또 알바를 새로 뽑은 거예요. 왜냐면 걔한테 내가 걔가 매니저를 오래 해가지고 업무를 잘 알더라고요. 뭐 개토가 이제 그 PC 관련된 PC방 운영 프로그램인데 개토 활용법도 내가 알아야 되니까 그 친구는 그냥 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싹 바꿨죠. 일단 네네. 사람에는 기본적인 거 나머지 다 똑같아요 그냥. 근데 그것만 바꿨는데도 그 당시 첫 달 800인가 700 매출이 나오더라고요. 원래 얼마였는데요? 인수하실 때는? 뭐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한 300, 400도 안 나왔을걸요. 이제 PC방 근데 지금은 좀 개념이 다른데 네. 그 당시에는 개념이 뭐냐면 중박 이상을 뭐라고 보냐면 대당 10,000원이라고 봤어요. 컴퓨터 한 대에 하루에 10,000원. 그거를 일매출이. 그렇죠. 그거를 이제 기본 여기가 잘 되냐 안 되냐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 한 대당 10시간은 써야지 되는 거였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가는 시간을 10회전. 그거를 10,000원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50대 있는데 그러면 50만 원이고 네. 이렇게 그러면은 한 달에 그거를 하면 1,500만 원 벌면 어느 정도는 가져가 수익이 돼요.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첫 달 같은 경우도 한 700에서 800이 나왔던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첫 달부터 적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알바비 다 주고 월세 다 주고 그다음에 게임비가 그때 있었거든요. 게임비 좀 주고 뭐 음료수 좀 나온 거 있어 음료수 값 좀 주고 그러면 그래도 돈이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PC방이 거기가 그 오픈한 지가 한 4년 5년 돼서 인지도가 있는 곳인데 네. 이제 관리도 안 되고 막 너무 노화되고 막 냄새나고 이러니까 손님이 계속 떨어져 나갔던 거예요. 청소 좀 깨끗이 하고 젊은 직원 이렇게 두고 했더니 그렇죠. 그냥 매출이 2배가 뛰더라. 그렇죠. 그것만 했는데도 근데 이제 제일 놓치는 게 되게 쉬워요. 모든 장사는 손님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손님들은 뭘 중요시하냐면 눈으로 보는 거랑 냄새 맡는 거 이런 거 되게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는 일단은 끌어들이려면 밝아야 돼요. 이제 밖에도 제가 그 간판을 천가리를 좀 했는데 네. 등이 막 오래돼가지고 등이 다 꺼져 있는데 그냥 쓰신 거야. 그러니까 등가리 해가지고 그것만 하나게 해줘도 지나가다가 또 들어온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홍보물 몇 개 좀 밖에다가 해놓고 뭐 풍선이나 아니면 배너 같은 거 좀 밖에다 세워놓고 요렇게만 해도 지나가는 사람들 눈길을 끌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단 딱 들어오는 사람들은 와서 이제 불쾌하지 않게 냄새나는 요소 같은 거 없애주고 깨끗하게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알바가 되게 중요한데 알바들도 좀 호감 가는 사람, 호감 가는 이미지 예쁘고 잘생긴 그게 제일 좋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동네에 또 이렇게 알바자리가 그 당시에는 알바자리들이 없어서 네. 한 번 이게 공고를 내면은 뭐 한 100명씩 막 지원해요. 그 중에 이제 뽑아가지고 괜찮은 친구를 거기 카운트에 앉혀놓고. 근데 대부분은 이제 그 PC방이고 자영업하는 사장님들이 내가 직접 하니까 내가 인건비가 세이브 된다고 생각하고 직접 일을 하세요. 그러면 안 근데 된다. 나는 요거는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항상 그랬거든요. 그 제 인상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아, 저, 제가 거기서 만약에 PC방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젊은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딱 이렇게 아저씨나 아니면 좀 인상 좀 이런 아저씨가 앉아 있으면 저 같아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 저 같아도. 근데 좀 잘생기거나 아니면 이쁘지 않고 젊은 친구들, 또래 친구들이 딱 앉아서 어서 오세요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면 이게 벌써 들어올 때부터 기분이 누그러뜨린단 말이죠. 부드러워진단 말이죠. 그럼 화낼 것도 안 내고 진상도 안 부리고 이런 게 있어요. 그쵸. 예? 그리고 또 다시 오고 싶고. 그래서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이제 동네 소문이 난 거예요. 아, 이 주인이 바뀌면서부터 되게 달라졌다. 그리고 서비스도 또 되게 많이 해줬어요. 막 시간을 더 넣어주고 막. 그렇죠. 니들이 알아서 재량권 니네 이렇게 해줘라. 그렇게 해주고 단골 잡는 게 우선이지. 뭐 장사는 일단은 당장 수익이 아니라 사람이 많이 오면 저절로 돈은 벌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조건 앉아 있으면 오래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준 거죠. 그다음에 커피, 그 당시에 이제 커피도 무료였어요. 자판기 커피가. 네네. 자판기 커피도 그냥 원래 돈을 받았거든요. 그 집에 100원씩 받았는데 야 그거 받지 말고 그냥 무료로 해줘라. 그럼 100원어치 먹고 1000원어치 쓰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쵸. 네. 네. 1000원어치 쓸 거 2000원어치 네. 써요. 커피 한 잔 마시면. 커피 마시려면 또 앉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몇 가지만 써 바꿨거든요. 그랬는데 매출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한 3달, 4달을 했죠. 하고 나서 이제 그걸 팔았어요. 네, 한 1,500만 원 정도 받고 팔았어요, 그걸. 권리금 1,500 받고요. 네. 매출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그때 네네. 매출이 한 마지막 나올 때 한 90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900이면 그래도 자기가 직접 운영하면 그래도 뭐 한 4, 500은 가져가니까 괜찮죠. 그래서 네네. 1,500 받고 이제 팔고 나왔죠. 팔고. 네. 그 다음은 또 뭔가 지금 갈 길이 멉니다. 지금 근데 고기가 이제 이것저것 하신 게 많아서. 그거는 연습용이라서 빨리 파는 거예요. 그리고 30대에서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면 내가 그 배우는 스킬이 됐다. 이 PC방 돌아가는 시스템을 내가 완전히 이해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제 사업장 옆에 또 그 비슷한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거기는 이제 가게가 그 PC방에 문을 닫은 지 6개월 넘는 곳이었어요. 네. 근데 우리 매장이 옆에 있었거든요. 바로 옆 건물이었었는데 거기가 수소문 해서 이제 사장님 그 건물주를 만났죠. 그래서 내가 이걸 PC방을 하고 싶은데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래 말씀을 드렸더니